국민의힘 얘기를 하나 했더라고요. 네. 이대로 가면 극우 집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거는 평론가님이 이 내용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로맷이 조기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살아남을 수 네. 있을까? 굉장히 직설적인 제목을 붙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이 내란 수개 혐의로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사실은 탄핵까지 당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전혀 국민들에게 사과하지도 않았을 뿐만 네. 아니라 윤석열과 선을 긋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윤석열의 편을 들면서 그 특수한 그 소수의 윤석열 지지자들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과연 여당으로서 공당으로서 확장성이 있는가? 없다라는 걸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죠. 네. 예. 그러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 표를 얻을 수밖에 없겠지만 중요한 건 그 표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특정 한국의 동남부 지역 특정 지역에서만 표를 나오고 그 지역의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겁니다. 왜 이런 그 평가를 하냐면요. 그 유럽에서 극우 정당들이 상당히 많은 표를 얻고 원내 의석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유럽의 극우 정당들도 사실은 소수 지향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던 데는 그 소수 지향적인 목소리를 살짝 숨기고 네. 민생을 맞아요. 이야기하고 예. 확장성을 중도층을 맞아요. 끌어들일 수 중도층. 있는 의제를 굉장히 많이 먼저 꺼냈거든요. 복지 정책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한국 국민의힘은 전혀 그 반대 부분에 방향. 반대 방향에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좀 정확한 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 유럽 언론에서도 미국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지금 그 우파가 집권을 하고 있다. 뭐 유럽에서는 유럽에 많아요 그런 국가들이. 많죠. 근데 예. 그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되는 거 아까도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우파가 사실상은 극우 집단에서 훨씬 더 중도층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옮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이민의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도층의 표심을 이제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 시프트를 보고 있는 거지, 이 터널을 보고 있는 거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잖아요. 하고 있어요. 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네, 원래는 이상하게. 정말 그러니까 거의 중도에 있었던 예. 중도 보수 있었던 당이 지금 완전히 극보수, 네. 예, 극우라고 그러죠. 극우로 예.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디플로맷이 봤을 때는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던지는 건데 그거 근데 알아. 우리 먹을지. 언론은 이 얘기는 그렇게 안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하잖아요. 이걸 안 짚어주잖아요. 예.